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부산총회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빛의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6개월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빛의 순례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임을 확인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속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2000년 전 현장을 한국교회 빛의 순례단이 찾았습니다. WCC 총회 역대 개최지를 방문하는 빛의 순례는 10월 개막할 WCC 부산총회의 역사적 의의를 찾고 방문국과 교회와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여정으로 추진됐습니다. 한국준비위 상임위원단이 함께한 첫 빛의 순례단이 1948년 제1회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아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WCC 총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정신을 잇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2일 빛의 순례단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가이사랴 국립공원에서 빛의 순례의 시작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WCC 부산 총회를 계기로 다시금 선교의 불을 지피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10차 총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복음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루살렘 빛의 순례는 예수 승천을 기념해 세워진 감남산의 예수 승천교회에서 에큐메니컬 예배로 첫 일정을 앞서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안 교회, 곱틱 교회, 루터 교회 등 예루살렘 내 여러 사역자들과 빛의 순례단, 현지 교민 선교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했습니다. Wonderful, great. We are brothers. We are happy having you brothers. In the name of Christ, you are most welcome. 방문 기간 빛의 순례단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시장을 만나 WCC 총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성서적 근거, 교회 연합과 일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도 열려 빛의 순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장상전 총장은 WCC 부산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안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을 중단하고 복음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에큐메니컬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가까워지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부 교단들이 WCC를 반성서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바울의 선교 사상의 핵심은 교회이고 교회에 대한 초점은 교회 일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WCC는 1948년에 창립되었지만은 성서적인 근거로 말씀드리면은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도회의가 WCC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빛의 순례는 총회가 개막하기 직전 달인 9월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달에는 1차와 4차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웨덴 웁살라를 방문하며 마지막 9월에는 5차 총회 케냐 나이로비와 8차 총회 짐바브웨 하라레를 찾게 됩니다. 한편 일부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내고 있는 우려의 소리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과 사업 결정 전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후 진행되는 행사 과정을 통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정에 돌입한 빛의 순례는 WCC 부산 총회에 대한 세계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WCC 부산 총회가 전 지구적 의제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빛의 순례단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예상외로 조용하게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정세에 변화가 오진 않을지 조심스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태양절 15일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절 당일 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연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의 최근 대화 제의와
한반도 주변국들의 꾸준한 도발 억제 요구에 북한이 위협을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카드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며 한미 정부의 입장을 본 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부 고위 간부들과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거나 조용하게 축하연 등을 여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기나 식료품 등 생활 속 방사능 오염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 시민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감시센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에 위치한 생활협동조합 매장. 조합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투명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렇게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에게 방사능의 검출 여부는 먹거리를 구입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에서 이용하는 물품들은 매달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방사능에 대한 그 관심도가 워낙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협에서는 2주에 한 번씩 1차 농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소식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곳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평소 협동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방사능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해 인식 수준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더 정확하고 폭넓은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7개 단체가 모여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시민 주도의 방사능 감시센터가 설립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번째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후 정부가 발표하는 방사능 수치를 믿지 못하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방사능 측정 설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앞서 설립된 독일과 일본의 감시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放射能汚染を測定し監視することは人々に警告を発し人々が被爆を避けることで命と健康を守る大きな力になります。韓国とそして日本で生まれたばかりの市民放射能監視センターが共に力を携えて成長し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센터는 단체별 기금과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슘 137, 요오드 131 등의 방사성 핵종을 조사하는 분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식품이나 벽지, 도로 등의 방사성 핵종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생활 방사능 감시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은 방사능 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되거나 또 그 양이 조금씩 많아져도 그 정도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의 감시 활동, 시민 스스로의 측정 모니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에너지와 원자력 전문가인 호주의 헬렌 켈디콧 박사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방사능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위험 속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ou've got 23 nuclear power plants. They want to build 5 more. Well, they're building 5 more and they want to build 6 more after that. This is madness. Do you know how long it takes us to try and cure a child dying of cancer? 방사능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 만들어낸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이를 통해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공교육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법 제정으로 비정상적인 선행교육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201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학교 진도보다 한 학기 이상 빠른 선행교육을 받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80%, 중학생은 6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학생 10명 중 7명이 넘는 수가 학교나 학원에서 다음 학기 진도 이상을 미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의 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고2 영어와 중3 수학을 가르치는 등 무려 10년 이상 앞선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사교육업체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은 선행교육과 관련한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어 이렇게 비정상적인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교육 현장에도 제동을 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의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시험,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을 모두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잘못된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선행교육 금지를 법으로 규정해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난 억눌림으로 학업으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결코 행복하지 않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고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아이들의 진로 이런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진도를 벗어난 시험 문제를 출제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입학 전형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동안 일부 사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선행교육 금지법에 반대해왔고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학원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면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에서까지 부추기고 광고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사교육 현장도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 공익적 기준,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는 또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선행 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의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에 내몰려 정상적인 발달에 맞게 설계된 교육과정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을 공부해야 했던 아이들. 선행교육 금지법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 교육을 만드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 소녀상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에 위치한 글렌데일시는 시 공원 부지에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비를 건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글렌데일시의 퀸테로 시장은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평화비 건립 소식을 전하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 위한 낙동강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오는 18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토론하는 목회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오는 26일 한반도 위기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제구호기구 개인코리아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생명의 떡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간의 건조함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겠는데요.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 6도, 춘천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0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에서 2m, 남해와 동해에서는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